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요, 미국의 CPI 영향으로 양시장 모두 동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미증시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상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대형 주단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상승 종목들이 많은 시장은 아니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 쉽지만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환율이 또 오늘 23원 하락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증시 흐름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요, 이슈를 받고 급등한 테마들이 상당히 많은 부각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테마, 또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함께 동반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또 MSCI 편입이 기대가 되고 있는 강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 또 전선주들도 오후장에서 강한 움직임 보여졌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또 화장품 관련주들은요,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만 나왔다 하면 급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요즘 시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역시도 호술적 발표와 함께 올라오는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주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승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시장 대응 전략을 잡아가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내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에서 우리가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종목 상담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거나 혹은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정진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잘 쉬셨나요? 잘 쉬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잘 쉬고 오셨으니까 좀 에너지 넘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 종목을 건강하게, 내 계좌를 튼튼하게.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계좌를 건강하게, 또 종목도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주식 PT쌤께서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꿀팁 전략들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앵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요? 네. 저는 그래도 오늘 시장은 막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지수 봤을 때는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좀 테마들이 뚜렷한 그 형성을 해주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혼조세라는 그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테마가 명확했다. 그리고 테마주뿐만 아니라 개별 재료로 상승했던 뭐 SK 이터닉스라던가 이런 개별 상승 재료주도 좀 부각을 많이 나타냈던,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시장이었고 수익 내기 괜찮은 날이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지수도 뭐 지난주에 21선을 살짝 하향 이탈하긴 했지만 뭐 오늘 또 금방 회복을 해주는 모습에서 아직은 우리 시장 뭐 괜찮구나,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매매하긴 괜찮은 날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도체랑 송배전이 여전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좀 주도 테마를 이뤄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어제랑 그저께 이제서야 이 송배전 관련한 뭔가 좋은 리포트라던가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위치상으로 전선주들이 조금 고점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여기서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의문도 쉬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치만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도 주가 위치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때처럼 광기의 구간이 아닐 거라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선주 이야기
얘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전선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파란불 켜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정진학 전문가님께 SOS 요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직 좀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링네트고요. 링네트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000원에 10%예요. 7,000원에 10%요. 아, 이 네네네. 종목 지금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좀 전문가님. 떨어지길래 매수를 했더니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네. 될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향후 대응 전략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아, 이 종목 오늘 매수하셨나요? 네, 오늘 매수했어요. 아, 네, 네. 혹시 그래가지고 떨어지길래 좀 매수를 했더니 더 떨어지길래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품목인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서 네네. 좀 저점이다 하고 샀어요, 사실은. 혹시 뭐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가능성이 네. 좀 저는 한 8천 한 몇백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7천 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궁금해가지고서 이게 앞으로는 전망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업종이 보니까요. 네네. 일단 IT 업종이라서 전망은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우리가 네. 투자를 할 때 이 주가의 위치가 내가 매수하기에 좀 저렴한 가격대인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가의 위치에 대한 어떤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 네. 일단 20년도와 21년도에 앞에서 이렇게 큰 산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얘네들이 네네. 큰 산을 만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큰 산에 본전을 주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네, 본전을 주고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앞에 구간을 소화시키는 그런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개인들도 물려 있는 네. 개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물량을 유동성을 흡수하러 가는 그런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네. 바닥 대비해서 대략 한 130%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 130%라는 게 시세의 끝은 아닙니다. 시세의 끝은 아니고 앞에 이 산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매집의 단계다. 그리고 그 매집의 단계에서 같이 매수를 하신 셈인데 지금 일단 이 매집에 대한 어떤 이 파동을 깨뜨리지 않고 좀 잘 버티실 수가 있으려면 대략 이 라인은 깨면 안 되거든요. 4,850원 정도는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크게 그러니까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일단 가장 최우선적으로 깨면 안 될 자리 4,850원 정도이고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가 표시를 해둔 거고 1차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될 곳은 대략 5,98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네네. 네네. 5,900 잠시만요.
네네. 네네, 5,89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앞산에 본전을 주는 흐름에서 이 매수를 같이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라인들까지는 한번 빠졌다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네, 지금 보면 이 상승형 매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라인은 꼭 손절 라인으로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얘는 이 앞산을 넘어가긴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라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한 1년, 네네. 2년은 보셔야 이 앞에 있는 정고점 8,780원은 1, 2년 정도는 걸려야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매집의 끝 상단에서 매수를 네. 하신 거라서 꼭 손절 라인을 네. 잡고 기회 비용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6,800, 뭐, 얼마? 6,850원? 1차적으로 5,890원을 이탈하면 안 되고 절대 깨면 안 될 5,890원 이요? 자리는 네, 4,85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 9,700원까지도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아, 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링네트 일단은 좀 여유 있게 보라고 기간적으로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9,700원 그리고 손절가 5,89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모레퍼시픽 18만 4천 원에 5%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3년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화장품 관련주가 또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어서 더욱더 궁금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요즘 또 많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언제쯤 이 종목을 좀 탈출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들고 계셨다고 하셨죠? 4년이요? 3년이요. 3년이요? 네. 그럼 2021년도쯤에 매수하신 거네요, 이때. 일단 화장품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랑 뭐 LG생활건강 등으로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섹터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지만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막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그리고 제가 이 그어드린 선의 이 상단선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터치하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터치하러 올라갈 수는 있지만 터치하고 다시 빠질 수도 있는 이렇게 터치하고 뭐 다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이때 이 추세선을 어떻게 건드리는지를 또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추세선을 여기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었다라고 한다면 이 저항이었던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그냥 맞는다, 추세선에 닿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가가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추세선 부근에 왔을 때 좀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추세선까지는 한번 터치하러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선 일단 상방이다. 근데 조금 더 그 뒤에 흐름을 보려면 여기까지 가고 나서 좀 봐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이라는 기회 비용을 좀 들고 계셨는데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이 정도 88,1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비중이 좀 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88,100원 이 손절가로 잡아주셨고요. 주가는 일단 상방 쪽이 조금 더 우세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실까요?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요? 18만 1,500원에 40%요. 18만 1,500원에 40%요. 예,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예, 조금. 네네.
언제쯤 이제 수익 실현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랜만에 또 반갑게 수익 중이신 네네. 시청자분이 또 전화를 주셨는데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은지 또 네네. 어디까지 좀 보면 좋을지 목표가 말씀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이 종목 네, 혹시 네. 혹시 언제 예, 말씀. 혹시 이거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계속 좀 바닥에서 올라가진 않고 네네. 말은 뭐 좋게 나온다는데 이제 기대감으로 한번 사봤죠, 이제. 근데 비중이 조금 크셔서 제가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 네, 절반 정도 지금 입절하고 나머지 물량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상방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항상 하락할 시나리오도 우리가 짜놓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네네. 그래서 일단 비중이 조금 많으니까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마시고 예. 절반 정도 물량은 좀 정리를 해서 다른 곳에 좀 분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눈에 띄게 좀 보여지는 게 여기서 앞에서 한번 시세를 형성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쪽에서 21년도에 여기다가 본전을 주는데 이 거래량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나간 게 많이 없습니다. 일단. 네, 들어온 거에 비해 나간 게 많이 없고 또 하나 조금 보여지는 게 이 형태이거든요. 이 산의 형태인데 이 산의 앞산의 형태를 좀 보시게 되면 이런 삼산의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대칭 삼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앞에 구간이 제가 봤을 땐 이 매집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가. 네네. 그래서 결국에 앞에 고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넘어가야 돼요. 네, 넘어가야 되고 지금 이 앞쪽에서 나온 이 비대칭 삼산이라고 제가 말한 이 흐름이 되게 좋은 흐름인데 일단 이따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 물량은 좀 청산을 해주시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여기 앞에서 형성된 이 쌍바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한 6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이 비대칭 삼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여기를 이 저점을 한번 깼다가 여기를 한번 깼다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요? 여기 그러니까 13만 600원을 깼다가 넘어갈 수 있어요. 깼다가 한번 이탈했다가 13만 600원이요? 네네 여기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치고 올리는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네네 이 형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13만 6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절반 물량 정리를 하자. 그리고 절반만 홀딩을 하시되 이거 시간 좀 오래 걸리실 수 있거든요. 얘도 네네 시간 좀 오래 걸리실 수 있으니까 그 충분히 인내하실 수 있는 비중만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제가 13만 보여드리고 60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고요? 네네 이게 그 옛날에 에이스테크라는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 삼산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여기를 깼다가 가요. 여기를 깼다가 이렇게 날리는 패턴인데 뭐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장기 투자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조금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비중만 놓고 보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만 6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비중이 지금 좀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은 수익 실현 잘 해보시고요. 나머지 홀딩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3만 600원 잘 메모해 두셨다가 손절가 혹시라도 오면은 잘 대응해 보시라고 또 말씀까지 주셨으니까요. 도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큐렉소 15,000원 20%입니다. 큐렉소 15,000원에 20%요. 예,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밀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1년 네. 전에 2만 원 넘는 가격에 사가 지금까지 추가 매수해가 그래 떠내려놨는데 이걸 언제쯤 올라갈란지 궁금합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물타기로 지금 평단을 낮춰 놓으신 상태이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15,000원까지는 일단 내려놓으신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가 회복을 못하고 있어서 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좀 대응해 보면 예.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돼가 작년에 네. 그걸 갖다가 17,000원에 사가지고 25,000원에 팔고는 내려오는 걸 또 금방 올라갈까 아. 싶어 샀는 게 지금 이래 물려가 있어요, 지금. 아, 네네. 예, 예, 예. 일단 처음에 들어가셨던 게 좀 좋은 타점으로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셨는데 지금은 네, 시세가 어떻게 보면 한 파동의 시세가 끝나고 난 뒤에 파동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뒤파동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셨다라고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여기서 한번 이런 산세를 형성하고 여기를 넘어가 줬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그걸 사가지고 2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걸 못 팔았어요. 못 팔고 지금 버티고 계신 거 말씀이시죠? 예. 수익 실현을 못 하셨구나. 근데 이거 이미 앞에서 형성된 앞에서 여기 산 보이시죠? 산. 예. 네, 요 산세를 이미 한번 넘어가서 첫 번째 시세는 이거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닥부터 거의 3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첫 파동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네, 첫 파동이 끝났고 지금 보시면 상방에 대한 관점보다는 일단 하락의 추세를 아직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이 선을 머리에 쓰고 가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상방으로 돌아서려면 제가 그어드린 검은 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다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그래서- 언제쯤 갈까요? 오래 걸릴까요? 지금으로서는 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어떤 거래량이라던가 매집에 대한 추가적인 신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려면 이미 한 파동 끝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 사리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 주가가 한 번은 살았다. 그리고 다시 이 주가를 살리려면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크게 들어와 주거나 아니면 어떤 매집에 대한 이 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런 시그널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의 방향성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어쨌든 쭉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잡아주는 어떤 이 큰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전까지는 좀 하락의 추세가 계속 연출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절대 깨면 안 될 자리는 대략 여기 1150원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1150원을 깨게 되면 일단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좀 절반 정도라도 비중을 덜어내 주시거나 아니면 전량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상장 폐지되고 할 그런 회사는 아니지?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폐지는 그런 주식은 아니지요? 상장 폐지는 아직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작은 종목도 아니고 상장 폐지가 될 그런 차트의 형태도 아직은 아닙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거는 우려하지 마시고, 네네. 내년 3월에 다시 그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큐렉소 일단은 손절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1150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일단 절반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네네. 주셨을까요? 넥스틴이고요. 넥스틴. 네, 넥스틴 7만 원에 30%요. 7만 원에 30%요. 네네. 혹시 이거 매수 시점이 언제쯤 되셨을까요? 좀 한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고, 네네. 근데 네네.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제가 산 목표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네. 이 종목 지금 어떻게 팔아야 네. 될지 아니면 홀딩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네. 7만 일단 원 넘어갈까 하고요. 10만 원이요? 7만 원. 제가 칠- 산 목표가만 넘어가도. 네네. 일단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네. 네네. 왜냐하면 이 종목 혹시 어느 정도 홀딩 하셨었나요? 한 몇 달 됐어요.
아, 몇 달 되셨고. 예. 근데 얼마 정도 보고 손절하면 좋을까요? 팔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 차트 일단 반도체 업종이고 또 시가총액이 또 우량해서 뭐 기업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기업 네네. 나쁜 종목 아니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청산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에 맞춰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이 추세선들을 그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서 지금 치고 올렸거든요. 네. 여기서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위로 갱신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쌍바닥을 찍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방에 대한 관점을 연출하려고 이 주가가 노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어드린 이 앞에 있는 이 추세선에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아, 네. 그게 네네. 얼마나 될까요? 됐죠? 7만 원 넘어갈까요? 7만 원이요? 네, 7만 원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만 원 자체가 이 종목의 좀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주가는 좀 중요한 가격대로 다시 회귀를 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가격대까지는 한번 터치하러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전 청산을 우려하시는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네. 알았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넥스틴까지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도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자 보내주셨고요. 호텔신라 매수가는 76,000원에 비중 39% 담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전문가님께 문의를 주셨는데 이 종목도 굉장히 한 6개월 이상은 최소한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제가 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 7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중요한 이 종목에 있어서 중요한 가격대와 되게 근접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76,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는 보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좀 긍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 게 이 이동평균선들이 아주 정확하게 다 역배열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 상태를 지금 만들고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 이 종목이 하락을 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76,000원까지는 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주가의 상황 자체가 좋지는 않다 보니까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바라보는 손절 라인은 6만 원대인데 넘어갔네요. 못해도 여기 415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낮아졌을 때 한 요쯤에 주가가 왔을 때 정리를 하는 것도 본전가에 탈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40%라서 일단은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추가 매수할 여력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는 좀 물량을 정리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4150원에서는 좀 정리를 하자라고 손절가까지 잡아주셨고요. 조금 오랫동안 여유롭게 좀 지켜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을 건강하게 또 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내일장에서 바라봐야 될지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타임 특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들께서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매일 시장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가져다만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6355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시면요. 전진학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을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성적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흐름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방송 공략주로 가져오셨던 폴라리스 오피스 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시장에서 강한 놈만 공략을 해드리는 그런 트레이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종목들, 강한 종목들을 저는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수익을 내려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거나 좀 강한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강한 테마에서도 1등으로 치고 나가는 대장주 또는 개별 재료를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어떤 힘이 강한 종목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시장의 주도주들을 공략을 해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렸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이죠.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또 며칠 만에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5월 7일에 제가 종가상 담아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도 이제 골드라인이라는 이 노란색 선을 활용해서 제가 신뢰도를 좀 높였었죠. 종목에 대한 신뢰도를. 그래서 골드라인 활용해서 설명드렸었고 이 종목이 제가 공략을 도와드린 다음에 한 3, 4거래일 동안 약 47%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 호재를 달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이 종목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며칠 동안 폴라리스 AI와 함께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테마주였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성이라는 종목도 제가 4월 16일 날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종가쯤에 제가 골드라인 기법 같이 활용을 해서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바로 다음 날 20%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던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덕성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한때 테마, 그러니까 초전도체 테마로 주도를 했었던 그런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아주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다음 날 바로 반응이 나와줬던 아주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죠.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고 유리기판에서도 대장의 노릇을 했던 이 필옵틱스가 제가 4월 달에 중반쯤에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 노란색 선인 골드라인을 주가가 상향 돌파했었을 때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주가의 위치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약 10% 이상 상승을 또 단기로 해주었던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한 종목들을 단기간에 좀 빠르게 매매를 하면서 계좌의 회전율을 높여가는 그런 매매를 추구를 하고 또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은 매일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계좌의 회전율을 빠르게 가져가는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공략을 도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10% 상승이 며칠 만에 10% 상승이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노란색 선이 골드라인이라는 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오늘 또 시장이 끝났으니까 오늘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또 우리가 매매해 볼 만 했었는지 또는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야 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주도 테마는 총 3가지였는데 첫 번째로 반도체,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역시 송배전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오늘은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싶었고 이 이수페타시스를 필두로 해서 장 초반부터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특히 이 HSP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조금 따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이 반도체와는 조금 개별적으로 분봉상 움직임을 뜯어봤을 때 좀 개별적으로 움직여 주었다. 그래서 오늘의 유리기판 대장은 이 캠트로닉스다. 얘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관련해서도
이 LX 일렉트릭을 처음에 필두로 해서 장 초반과 중반에 강했었는데 막판에 이 제일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 삼형으로 따지면 제일 전기 공업이죠. 그래서 이 제일 일렉트릭이 장 막판에 강세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1등이 교체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 그래서 요 4가지 정도, 그러니까 이 이수페타시스, 캠트로닉스, 뭐 LS 일렉트릭, 제일 일렉트릭 요 정도 종목들을 보고 계셨더라면 오늘 시장 잘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특히 저처럼 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자기만의 어떤 투자 자세가 필요한데요. 운동할 때도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듯이 반드시 단기 매매에 있어서 특히나 더 어떤 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 매매나 혹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 기준에 맞는 종목만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반드시 나한테 아픔을 준다. 경험에 의하면 반드시 뇌동매매나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종목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나에게 아픔을 준다. 그리고 돈 벌 생각부터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 기준에 없으면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괜히 내 기준에 맞지도 않는데 이거 하면 돈 벌겠지 해서 들어갔다가 거의 대부분 손실로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생각부터 하기보다는 수익에 대한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조금 내가 큰 게임에 참가를 했으니 게임비 정도는 지불하고 시장을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없으면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이 없으면 제발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매 몇 개 하자? 하루에 매매 0개 하자. 0개, 1개.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 기준에 오는 종목만 매매를 하자.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절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타, 단기 매매에 있어서 하루 수익 3%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익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 계좌에 뭐 1억이라는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종목을 1,00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고 또 다른 종목은 4천만 원어치를 뭐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을 사서 내가 10% 수익을 봐야 1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4천만 원을 가지고 한 3% 수익만 내도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 10%의 수익을 볼 확률보다는 당연히 이 3%의 수익을 볼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어떤 확률 싸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확률이 높은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확률이 높은 기법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2가지, 이 상황과 조건이 결합이 됐을 때 나한테 맞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굳이 무리해서 10%를 먹기보다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한 종목에서 딱 3% 깔끔하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시장 주도주 같은 이 주도주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면 3%의 수익은 어떤 나의 기법과 결합이 됐을 때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수치니까 좀 관점을 한번 달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억이라는 이 계좌가 있을 때 너가 한 타점에, 만약에 이런 타점에 있어서 한 타점에서 네 계좌 대비해서 얼마나 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좌 대비해서 이거 발당구기식 그 수익 매매하지 마시고 좀 비중을 실어서 깔끔하게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기법 중에 하나인 이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기법이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또는 이 단타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기법이고, 이 상승의 초입에서 어떤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을 때 같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파 타점이고, 우리가 이 매매법을 쓰려면 기준봉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럼 기준봉이 무엇이냐? 일단 고가 등락률 13% 이상, 그리고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했을 때 우리는 기준봉이다 라고 말을 하고, 기준봉이 나타나고 나서 한 5일 동안은 추적 관찰을 해보자. 그리고 5일 동안 이 3분봉상 저의 골드라인을 상향 돌파했을 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기준봉을 도식화해 본 거고,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나왔을 때 기준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기법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가장 핫했던 송배전 관련해서 핫했던 LS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기업 관련 설명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일봉의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4월 5일 날 이날 기준봉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5일 동안은 추적 관찰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날이 1일, 이날이 2일, 저희의 매매 관점은 이 3일째에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일째 3분봉상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이 주가가 골드라인 아래쪽에서 놀고 있다가 위쪽으로 돌파하는 요때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또 약 26%가 넘는 그런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 보시면요. 폴라리스 오피스 며칠 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0% 이상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어떻게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지 보시게 되면 5월 8일 날 이때 기준봉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을 하게 되고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이 첫 번째 날 기준봉이 출현하고 바로 다음 날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상 어떤 흐름이 보여지느냐. 주가가 앞에서 이렇게 어떤 파동을 형성하고 이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놀다가 위쪽으로 상방 돌파를 했었을 때 이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때가 오후장이었죠. 오후장에 약 27% 이상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아마 뉴스도 제가 이쯤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선취매 해볼 수 있다. 어떤 시장의 수급을 이용한 기법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유가 없는 수급 쏠림은 없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을 미리 포착을 하고 들어가서 뉴스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팔 때 우리는 천천히 관망하면서 보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의 수익이면 이 대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제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 수익의 3%가 찍히면 절반은 난리자입니다.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만 좀 여기까지 바라보는 식으로 그런 전략을 구사해 보신다면 훨씬 더 편하게 매매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알아봤었고, 그리고 신규주 같은 경우에도 골드라인 기법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최근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HD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특정 파동을 형성을 하고 밑으로 주가가 골드라인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고 여기서 다시 재돌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를 하시게 되면 뭐 여기까지 충분히 3% 이상은 충분히 넘는 수익률 보여주었었고 또 여기서도 골드라인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 뭐 작게나마 수익 챙겨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또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에 있어서 이 기법이 잘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만의 어떤 기준이 없거나 내가 평소에 뇌동매매를 잘 한다 그리고 어떤 강한 종목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실시간으로 공부방에서 시장의 그날 주도주 또 그때 시간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런 인사이트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골드라인 기법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진학 전문가님을 만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QR 박스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신 뒤에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요. 비밀번호 6355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4자리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에 승부 보는 전략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혹은 방금 전에 또 우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매매 승률을 높여서 비중 배팅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골드라인을 가져가 보고 싶다. 내 HTS 상에 직접 설정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흐름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3글자 이름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라인 상단에 포착된 종목들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이제 골드라인의 어떤 골드라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또 관심 종목에 추가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종목 들고 나왔고 첫 번째 종목으로 서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치환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서원부터 보시게 되면 원래는 동합금이랑 뭐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초전도체라던가 아니면 송배전 관련해서 올랐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어떤 수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차트랑 분봉상 차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 등락률 13% 이상인 기준봉이 잘 출현해 주었고 그러면 5일 동안 잘 추적 관찰해보자입니다. 그리고 분봉상 지금 앞에서 파동을 형성을 하고 밑으로 골드라인 기준으로 밑으로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재돌파한다면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종가 가격 부근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니 공략 가능 가격은 대략 1,6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치환불이고 최근에 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그런 주식이죠. 그래서 달팽이 크림으로 좀 유명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어떤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에 또 최근에 오늘 특히 강세를 보여주었었고 그럼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 일봉상 오늘 기준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13% 이상, 30%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잘 출현을 해주었고 그러면 우리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서 5일 동안은 좀 추적 관찰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분봉상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느냐면 또 오늘 앞에서 기준봉을 형성하는 이런 파동을 만들고 주가가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져서 놀고 있다가 지금 이 종가 부근에 골드라인 근처에 갔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인 15,700원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고 나중에 이 골드라인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또 돌파 관점으로 매수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데이 트레이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신다면 아마 대부분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만의 수익 모델이 없거나 또는 나만의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있어도 잘 지키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선으로 잘 표시가 되다 보니까 눈에 띈다는 그런 가시화를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란색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그 골드라인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뇌동 매매를 현저하게 낮춰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골드라인을 다시 재돌파했을 때만 보면 된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만의 뇌동 매매나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골드라인 제가 공부방에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종목 선정이고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슬라이드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무조건 강한 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주도주들만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좋은 종목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좋은 종목을 내가 선정을 했을 때 그 위에다 기법을 입히는 거지 기법을 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대입한다고 해서 절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것부터 그 시야를 먼저 기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공개방 또는 공부방에서 그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고 오늘 어떤 테마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공유해드리고 그런 인사이트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에 대한 좋은 종목을 좀 선정하는 법을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기법을 익혀서 좀 수익을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선정이 되었을 때 이 1번에 대한 기준을 입혀서 종목을 선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 트레이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또 오늘의 골드라인 관심주 서원과 이치환불에 대한 자세한 전략 QR코드 통해서 6355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진학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7시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